이재명 후보의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부 인사와 신선한 인재 영입이 중요한데 이게 쉽지가 않다. 인재 영입 난항. 진영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자는 생각인데 전용기처럼 좋은 분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린다라고 공개적으로 구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외부 인사 영입. 사실은 이재명 기자, 선거에 있어서의 외부 인사 영입이 의미하는 바는 앞서서 이제 열린민주당 합당 논란과 또 이 정반대의 얘기인데 좌쪽에 있는 진보 정당이 얼마만큼 이 가운데로 갈 수 있느냐, 오른쪽에 있는 보수 정당이 얼마만큼 이제 가운데로 확장성을 넓힐 수 있느냐가 바로 인재 영입을 통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밝힌 요 얘기, 신선한 인재 영입이 쉽지 않다. 자, 요거 어떤 맥락과 어떤 고민인 걸까요?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요? 사실 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외연 확장 이런 건 기본적으로 사람을 통해 하는 거죠. 그거 말고 뭐 다른 방법 없는, 물론 이제 정책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외연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 거기는 정책이 어떻게 보면 뒷받침이 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가는 건데, 이제 이재명 후보도 역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도 분명한 거죠. 사실은 내부를 다지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거를 보더라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복지라든지 경제 민주로 나갈 수 있었던 거는 물론 거기서 실현됐느냐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사실 그거는 보수의 탄탄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어쨌든 내부 다지기의 일환이다, 열린민주당을 볼 수 있는데, 거기 나가려고 하면 사실은 단순히 후보의 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요인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실천력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사실은 인재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승리 가능성이 있는 쪽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커지는 반면에, 또 이제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사실은 참 인재 영입부터가 난항인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 때 또 확연히 드러납니다. 총선 때 후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확실히 이제 승리 가능성이 높은 진영은 많이 모이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은 사실 늘 이제 아무리 뭐 컷오프를 통해서 많이 이제 물갈이를 하더라도 새로 들어온 사람이 없어서 물갈이를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몰리게 되는데, 전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진영이 갖고 있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고민들을 지금 선대위 재구성을 통해서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이게 물론 사람을 이제 불러 모으는 작업이 먼저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앞서서 앞단에 필요한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조국의 강의 얘기를 했었지만 월요일 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선거 대책 회의를 이제 주관하면서 오늘부터 새로운 민주당 1일차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명을 많이 했는데, 해명이 아니라 반성이 먼저다, 그리고 사과와 반성 책임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작업을 하는 게, 그러니까 조국의 강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진보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탈진보를 선언한 게 조국 사태로부터죠. 조국의 범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두두당을 보면서 이건 진보가 아니다라고 해서 뭐 대표적인 인사들이 뭐 진중권 교수부터 시작해서 다 진보적 이탈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 사과와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만 사실은 인재 영입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론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의뢰하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34.4%, 윤석열 후보가 42.7%, 심상정 2.8%, 안철수 4.5%, 김동연 2.1%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KSOI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론조사 스코어가 접점으로 나왔습니다만, 하루가 지나고 발표된 이 아시아경제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다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샘플도 다르고 조사 방법도 다르고 기관도 다르기 때문에 동등선에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여론조사의 추세가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추세가 나오고 있는 것 또한은 뭐 사실이기 때문에, 박정호 대변인, 네. 자, 요 스코어 40.7대 34.4, 다른 여론조사들도 사실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가 보이는 조사들이 좀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지금 KSOI에서 나온 조사는 굉장히 붙은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조사는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 격차를 두고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컨벤션 효과에다가
정권 교체 열망이 포함된 것들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안타깝게도 이재명 후보는 앞서 저희가 쭉 얘기했지만은 30% 초반대에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현상이 많이 보여서 그걸 타개하느라고 내부적으로 저렇게 논란들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 또 재밌는 부분은 그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 등이 초기에 뭐 5, 6% 정도 각각 이렇게 있었던 데서 크게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양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약진 내지는 변화가 안 보인다. 이런 점도 눈여겨볼 대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론조사까지 살펴봤습니다.